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은 이 경제 맥을 짚어보고 또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시간 이슈 경제로 찾아옵니다. 네, 함께해 주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1994년도에 현대증권에 입사를 해서 한 5년 정도 증권사 애널리스트하고 이코노미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약 한 30년 정도 주식시장을 봤기 때문에 한국과 주식시장을 많이 보고 있고요. 제가 입사할 때 주가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 2700, 2600이니까 30년이 지나서 아직 3배도 못했다. 그러지만 같은 기간에 미국은 한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도 투자를 함께 해야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까 1994년도부터 이렇게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9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제 나이만큼 연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교수님의 한 말씀 저희가 잘 경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미국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유의미하게 보는 중요한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2월 PC 가격 지표가요, 작년 대비 2.8%, 전월 대비해서는 0.3% 상승해서 1월의 상승폭인 0.5%보다는 낮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 상승이 소폭 둔화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 미국의 물가 지표를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연준이 이것을 바탕으로 금리를 얼마나 빨리 인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을 김대중 교수님과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미국의 이 PCE 지수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습니다. 금요일은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증시 영향은 아무래도 오늘 밤에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요. 교수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55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모든 주식이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PC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의 상승을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한 6조 달러 정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가 9%까지 크게 올랐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0%의 기준금리를 현재 5.5%까지 올린 겁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을 흡수하자. 이렇게 해서 미국이 0%에서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9%에서 이번 달에 미국이 3.1%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초 목표로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목표는 올 연말에 2%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년 5월이나 6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0.25% 3번을 내리겠다. 그래서 올 연말에 목표로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목표는 약 2%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아마 4.6%까지 낮출 겁니다. 금년에 4.6%, 또 2025년도에도 3.6%, 그다음 2026년에는 2.6%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계속 내리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가 주가와 은행의 기준금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주식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저는 5월이나 6월부터 미국이 0.25% 기준금리를 3번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제 크게 호황이 될 것이다. 좀 기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연준이 계속해서 좀 금리를 가지고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고자 하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좀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국내 증시로도 좀 이어져 와야 할 텐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좀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5월이나 6월 달부터 0.25% 세 번 내린다 그러면 한국도 아마 두세 번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함께 내리게 될 겁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고 우리나라는 3.5%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이 사상 최대로 기준금리 격차가 2%로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기준금리를 못 올, 5%까지 못 올리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라든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75%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이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헝다그룹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1.7%밖에 못했습니다. 미국과 일본보다도 경제 성장을 못한 이유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도 올 연말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훨씬 좋아진다. 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기대를 하셔야 되겠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미 약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처럼 좀 호황기를 맞기 위해서는 미국 이 금리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중국이 지금 내수 경제가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전반부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중국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중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중국과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관계는 지금 현재 중국과 홍콩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33%를 차지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6%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전체 교역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전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보다는 전 세계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수출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전략이 돼야 되겠고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작년부터 30년을 집권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이제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간다든지 개방된 경제에서 폐쇄 경제로 좀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도 좀 좋지 않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도 경기를 부양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도 기준금리를 소폭이나마 내렸고 좀 확장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 한탕 얘기하는 게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미국이 60%,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6%, 중국은 5%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식 비중에 적절하게 맞춰서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고 꼭 미국과 한국을 함께 해야만 글로벌 시장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함께 봐야지만 이 글로벌 시장에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비중국 지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이 PC 지표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이 연준의 기대치에는 어쨌든 부합을 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세 차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 주가 시장에서는 좀 호황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는 이제 교수님을 보내드리고 클로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